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재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3월 21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결국에는 더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좀 하락 마감하는 시장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 비해서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은 반등폭을 굉장히 강하게 올려줬는데 우리 시장은 정말 그 정도를 따라가질 못하고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좀 답답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도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의 움직임은 매매할 만한 종목들의 출현이 있는 걸로 봐서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이 종목들의 움직임에 좀 따라오질 못하는 모습이라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종목 좀 매매 대응을 해봤고요. LG 이노텍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LG 이노텍이 굉장히 좋았죠. 52주 신고가로 또 고점을 뚫고 가는 모습입니다. 자, 시장 하락과 더불어 좀 빠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돌파 나왔을 때 시장 대장주의 모습을 보여줬고 조금 하락 조정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회복을 하고 오늘 다시 신고가를 뚫고 가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종가상으로 6%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보통 LG 이노텍이 이렇게 이제 전고점 뚫을 때 보면 그래도 한 10%대 반등 이상은 나오거든요. 이런 자리도 보면은 고점이 한 9.7% 정도 되고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 종목을 공략을 좀 했는데 못해도 한 8, 9% 이상 한 10%까지도 찍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좀 공략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아침서부터 강하게 신고가로 슈팅이 좀 나왔고요. 이렇게 이제 눌림목 줄 때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 정도 구간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 저점을 좀 이탈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이탈을 했을 때 시장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오늘 아침서부터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여기 구간이 이제 이렇게 빠지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너무 또 받쳐주질 않고 대형주들은 이 코스피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장이 좀 안 받쳐줘서. 그래서 거의 본종가 좀 아래쪽에다 일부 물량은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물량만 지켜봤는데 제가 이제 매도를 요 정도 구간에다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체결이 되면서 나머지 물량은 좀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더 위로 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조금 아래쪽으로 빠졌지만 홀딩을 했다면 결과적으로는 뭐 오늘 수익을 낼 수 있었을 종목인데 뭐 그렇다고 마이너스가 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종목인 것 같아요. 시장만 오늘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면 이 종목 충분히 더 상승이 나왔을 것이고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흔드는 구간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LG이노텍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매매를 했죠. 아침서부터 이제 강하게 신고가로 슈팅이 나왔고 눌림목 구간에 제가 이제 여기서 매수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저점 자리를 이탈을 함과 동시에 시장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못 갈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부 물량 좀 매도를 했는데 나머지 물량은 위쪽에서 매도하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LG 이노텍 매매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NHN 벅스 매매를 좀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오늘 거래 대금은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리고 요런 이제 앞에 작은 박스권 자리죠. 예, 요런 고점 자리를 돌파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일봉상의 위치는 좋지는 않죠. 예, 요런 이제 매물대에 갇혀 있는 자리라. 그래서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았다면 이 종목을 대응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래 대금이 나쁘지 않았고 분봉상의 움직임도 나름 또 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슈팅 나오고 여기서 대응하기는 이 봉의 길이가 6%가 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대응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눌림 줄 때 이런 자리 대응을 했다면 또 좋았겠지만 저는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돌파가 나올 때 대응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돌파 나올 때 또 조정을 주지 않아서 제가 원하는 자리까지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위로 상승이 나오는 걸 보고 있었고 요렇게 이제 떨어질 때 요 고점 자리죠. 예, 여기서 제가 매수대기를 해놨는데 제 거 딱 체결이 되고 반등이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매도 걸어놓은 데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요렇게 위쪽에서 또 매물을 쌓았기 때문에 이게 뭐 한 번에 뚫고 가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 대장주 격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뭐 이슈가 있긴 했죠.
애플 앱 관련해서 구글 애플 앱 관련해서 싸이월드 이제 앱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죠. 그래서 계속 그 이슈로 움직였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위쪽에서 매물 쌓은 거 보고 요 정도 구간 오면 수익 챙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그 자리까지 와서 빠르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NHN 목스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돌파 나올 때는 조정을 주지 않고 그냥 바로 양봉으로 위로 쳤죠.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기 이제 떨어질 때 요 전고점 자리 이제 매수대기를 미리 해놨죠. 그래서 요 구간 최저점에서 매수가 됐고요.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분할로 매수를 했죠. 그리고 반등을 줄 때 미리 이제 매도를 걸어놨는데 여기서 체결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3% 조금 안 되는 선에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두 종목 좀 대응을 했고요. 장중에 또 매매를 하려고 했던 종목이 있는데 체결이 안 돼서 아쉽게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있었는데 수익을 좀 내지는 못했어요. 자, 이렇게 오늘 매매는 좀 마무리를 했고요.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과 환경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과 환경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일봉상의 위치는 좋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그래도 강하게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청와대 대신 이제 용산에 자리를 만들겠다라는 이슈로 자연과 환경이 좀 이슈가 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분봉상 움직임이 아침서부터 뭐 바로 위로 쳐가지고 이 종목을 매매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자, 이 자리가 상한가 찍었던 자리고요. 아래쪽으로 좀 흔들었지만 결국엔 다시 이제 상한가 들어가면서 한 번도 상한가 풀리지 않은 좀 강한 상한가로 들어갔습니다. 일봉상의 위치는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거래대금도 이 앞에 거래대금을 넘기긴 했지만 아래쪽에서 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이후의 상한가라 이런 것도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상한가는 강하게 굳혔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등주가 이제 시공테크인데요. 시공테크가 좀 매매할 구간을 제가 찾으면서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자연과 환경 상한가 들어갈 때 시공테크가 요 자리입니다. 이제 요 자리 이제 상한가 들어갈 때 이제 요 자리 뚫었죠. 꼬리 자리를. 그래서 이 종목을 대응을 할까 사실 고민을 좀 했는데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봉상으로도 이렇게 윗꼬리를 다는 모습도 있고 해서 2등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응을 하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대응을 했다면 요 조정 구간에 이렇게 샀다면은 그래도 뭐 이런 구간 수익 났겠죠. 뭐 요게 작은 것 같아도 그래도 한 2% 이상 수익권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3%대 수익권이 나왔기 때문에 뭐한 2%권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었을 종목이었다라고 보는데 저는 대응은 하진 않았고요. 자, 마찬가지로 일봉상의 모양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자연과 환경과 더불어 참고하는 정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현대사료 좀 보도록 할게요. 현대사료가 오늘 점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종목이 이런 매물대를 그냥 갭으로 뚫어버리면서 점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거죠. 굉장히 강한 점상한가라 아마 내일 갭이 높게 뜰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자, 이 종목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곡물가 폭등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이제 상한가에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 변경, 이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점상한가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상한가이기 때문에 뭐 내일 높게 뜨는 자리에서 이 종목 대응하기는 좋지 않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뭐 이 종목이 대장주니까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한일사료가 2등주로 움직인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을 좀 대응을 할 만했다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52주 신고가 자리 이 종목도 뚫고 가는 자리였고, 거래대금도 역대급으로 터졌죠. 이런 앞에 이제 거래대금도 넘겼고, 이런 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뚫을 때까지는 분봉상의 움직임이 대응하기는 조금 그렇죠. 그 자리가 이제 요 정도 뚫을 때인데, 여기서 이제 돌파 나올 때 사실 애매하죠. 돌파가 그렇게 깔끔하게 나온 모습도 아니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깔끔하게 돌파가 나오질 않고 여기서 좀 애매하게 봉이 만들어져서 이것도 좀 대응하기는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고는 있었는데 대응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대응을 했다면 이거 괜찮았겠죠. 상한가 굳혀서 2등주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라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관심 있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등주격으로 미래생명자원이 움직였죠. 자, 역시나 이제 3등주이기도 하고 또 급등이 나와서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참고하는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오히려 분봉상 움직임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요 자리 이제 뚫을 때 여기서 이렇게 이제 크게 흔들긴 했지만 종가상으로는 손절자리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대응을 했다면 이 종목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돌파 나올 때도 사실 일봉상으로 이 매물대에 좀 갇혀 있는 자리라 저는 대응을 하진 않았습니다. 가격적으로도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좀 리스키하죠. 그래서 미래생명자원은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메지온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점 하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예, 바이오 주식들이 이런 게 좀 무섭죠. 메지오는 유대나필 관련한 종목인데 계속해서 이제 유대나필 이슈로 사실 주봉으로 보면 엄청난 이 상승을 줬던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 굉장히 안 좋은 이슈가 좀 있었죠. 이 FDA 승인권 이슈로 해서 심사가 지연이 됐다라는 이슈로 점 하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심사가 지연이 됐다라는 정도로 이 점화가를 들어간다라는 게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바이오주들의 좀 숙명인 것 같아요. 뭐 임상 결과가 잘 나왔다거나 임상에 성공을 했다거나 뭐 효능 효과를 확인했다거나 이러면은 뭐 거의 장대 항목 막 20% 이상 상승하거나 점상한가 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효능 효과가 없다거나 임상 실패를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뭐 승인이 안 됐다거나 뭐 FDA 승인 지연이 됐다거나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점한가를 가버리기 때문에 참 이 바이오 주식들은 정말 리스크가 항상 따라다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조금 심하다 싶은 정도의 점한가기 때문에 내일 개파락으로 시작하면서 움직이는 모습 좀 참고하면은 그래도 움직이는 거에 대한 이 공부 차원의 접근으로 본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참고하는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특징조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자, 바로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또 음봉으로 만들어지면서 살짝 21선을 이탈을 했죠. 5일선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움직임은 정말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장 보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고요. 특히 코스피 시장이 더욱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급락이 떨어진 이후에 이렇게 이제 장대 양봉 뽑아준 이후로 이렇다 할 강한 이런 장대 양봉을 뽑아준 적이 없습니다. 이게 거의 2달 정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2달 정도 기간 동안 진짜 이렇게 답답하게 움직이는 시장에서 이 종목을 대응을 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사실 시장 주도주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습니다. 52주 신고가로 뚫고 가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주도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8% 10%대 상승이 나와야 될 종목이 5%대밖에 상승을 못하니까 시장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종목들이 뻗어나가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정말 한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진짜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좀 낫죠. 그나마 코스닥 시장이 나스닥과 이 다우지수 그리고 유럽 시장의 V자 급반등의 모습을 어느 정도 좀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 이제 반등을 주면서 거래를 이렇게 늘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스피 시장을 보면 오히려 거래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피 시장이 얼마나 힘이 없고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지 메이저들의 강력한 수급이 전혀 유입이 되지 않다라는 거를 거래 대금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결국 오늘 또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이 됐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환율이 다시 이제 또 상승을 하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환율이 또 상승을 해주니까 외국인들은 또 수급이 매도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거는 이해는 합니다만 좀 강하게 수급이 유입됐을 때는 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게 굉장히 아쉬운 우리 시장입니다. 정말 언제 이렇게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고점 자리를 정말 강하게 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한 차례 좀 뚫어준다거나 하는 모습이 나올지 좀 답답한 시장이고요.
자, 미국 다우와 나스닥은 4거래일 연속 양봉을 뽑아주면서 아주 강하게 반등을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나스닥 선물도 살짝 마이너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좀 쉬어간다고 해서 전혀 이상한 시장이 아니죠. 강한 급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코스피 시장이 여기서 또 더 상승을 해서 이렇게 전고점 자리를 좀 터치를 하고 내려와야 21선이 이렇게 좀 돌아서고 5일선도 이렇게 각도를 세우면서 올라오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강력하게 지지가 일어나고 다시 이제 전고점을 상승을 해서 돌파를 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엿볼 시장인데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또 전저점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이제 5일선 이탈 나오면 이런 데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렇게 악재가 나올 만한 시장은 또 아니죠. 그렇다면은 답보 상태의 이런 횡보 구간을 만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현재 구간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만 빼면 사실 뭐 시장에 큰 악재는 없거든요. 그리고 오미크론 사태도 최대 60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가 20만 명대로 떨어지는 굉장히 급격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시장에 그렇게 큰 악재로서의 작용은 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만 좀 진정이 된다면 우리 시장도 좀 강한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좀 엿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코스닥 시장에 좀 강한 종목들의 출현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거는 매매 대응할 만한 종목들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강한 종목들 좀 대응하면서 시장에서 좀 짧게 수익을 챙기는 대응을 하면서 또 코스피 시장이 좋아지는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대형주 그리고 우량주들 또 공략할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시장을 좀 엿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